한양에서 맵기로 소문난 집구석이 있었으니 바로 정승댁 안주인 최 여사네 집입니다. 최 여사는 며느리 진이가 하려온 나물 반찬에 간이 싱겁네, 짜네 타령은 기본이고 먼지 하나만 보여도 네 마음씨가 이리 너저분하냐며 불호령을 내리는 전형적인 시월드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며느리 진이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낮에는 고분고분 어머니 하다가도 밤만 되면 부엌에서 몰래 고추장 단지를 열고 무언가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꽃신 앞. 진이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신발 안쪽에 고추장을 듬뿍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선을 신고 신발을 신으려던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신발 속에 왜 시뻘건 게 가득해? 나 죽네, 나 죽어. 최 여사는 발바닥이 뜨거워지자 정말 피라도 난 줄 알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며느리 진이는 천연덕스럽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요새 마당에 빨간 도깨비가 돌아다닌다더니 정말인가 봐요. 마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여사네 집에 빨간 도깨비가 나타나 신발을 피칠갑해 놓는다더라. 최 여사는 무서워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사실 그녀가 고추장을 바른 건 도깨비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은밀한 취미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최 여사는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온 동네 장독대를 뒤지고 다니는 몽유병 식객이었습니다. 낮에는 그토록 고상한 척하며 맛없다를 연발하던 그녀가 밤만 되면 남의 집 김치를 훔쳐먹고 다녔던 것이죠. 진이는 시어머니가 밤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추장으로 추적장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진이는 아침마다 시어머니의 신발을 확인하고 마당을 살폈습니다. 빨간 고추장 발자국은 담장을 넘어 옆집 박서방네 장독대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하, 어제는 박서방네 청각김치를 드셨구나. 진이는 그 발자국을 지우느라 매일 아침 마당을 쓸어야 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밤마다 고추장 묻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닌 탓에 아침만 되면 발바닥이 화끈거려 죽을 맛이었습니다. 진이야, 내 발바닥에 불이 난 것 같구나. 진이는 정성스럽게 얼음물을 떠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 매운 복이 들어오려는 징조랍니다. 오늘 점심엔 화끈하게 매운 낙지볶음을 해드릴까요? 최 여사는 며느리가 해준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고, 맵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자꾸 이 매운맛이 생각나는구나. 최 여사의 몸속엔 이미 고추장의 마력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밤마다 몽유병 상태에서도 오직 더 매운 것을 찾아 헤매는 고추장 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 여사의 고추장 발자국은 온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침마다 오늘은 우리 집 장독대에 빨간 발자국이 찍혔네. 우리 집 장맛이 합격인가 봐 라며 좋아했습니다. 최 여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양 최고의 장맛 감별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여사의 발자국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이 고을 사또의 집이었습니다. 사또는 평소 장맛에 자부심이 엄청난 사내였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사또의 명품 고추장 단지 뚜껑이 열려 있고 그 옆에 거대한 빨간 발바닥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또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여인들의 신발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안쪽이 시뻘건 여편네는 당장 나오너라. 최 여사는 방 안에서 덜덜 떨며 자신의 꽃신을 껴안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진이야, 나 이제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 맞는 거냐? 이 늙은 나이에 엉덩이가 고추장 범벅이 되게 생겼구나. 진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빨간 꽃신을 홀랑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거기다 참기름과 깨를 듬뿍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발에 고추장을 바르신 게 아니라 신발이 하도 낡아 가죽을 부드럽게 하려고 특제 비빔 양념을 숙성시키던 중이셨답니다. 포졸들이 신발 냄새를 맡아보니 맵싸하면서도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또가 직접 최 여사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령 양념이란 말이냐? 내 단지를 건드린 그 고약한 발자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희 어머니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장맛의 귀신이십니다. 어젯밤 꿈에 사또댁 장맛이 하도 좋아 신령님이 어머니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나 봅니다. 장맛의 자부심이 컸던 사또는 진이의 말에 홀랑 넘어갔습니다. 호면 이 할멈이 내 고추장 맛을 안단 말이냐? 진이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쿡 찔렀습니다. 최 여사는 얼떨결에 몽유병 시절 먹었던 장맛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댁 장은 끝맛이 좀 달더이다. 메주를 덜 띄웠거나 설탕을 너무 쳤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어찌 알았느냐? 내 요리사가 단맛을 낸다고 감을 잔뜩 집어넣었거늘. 사또는 최 여사를 전설의 미식가로 오해하고는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좋다. 이참에 고을의 장맛을 가리는 고추장 대첩을 열겠다. 거기서 이 할멈이 우승한다면 내 발자국 사건은 묻어주마. 이제 최 여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몽유병으로 훔쳐먹을 줄만 알았지 직접 담글 줄은 몰랐거든요. 진이야, 나 어떡하니? 나 고추장 담글 줄 몰라. 진이는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에 고추장을 듬뿍 묻혀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밤마다 단지를 뒤지던 그 본능을 살리시면 됩니다. 대신 이번엔 신발 말고 항아리에 집중하세요. 진이는 지난번 단짠 사위네 집에서 몰래 배워온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고추장에 꿀과 볶은 고기를 넣어 맛을 내는 약고추장이었죠. 최 여사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저었습니다. 밤마다 신발에 고추장을 바르던 근육이 빛을 발해 그녀의 팔뚝은 어느새 무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대첩 당일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요리고수 박정승댁 며느리 태희였습니다. 그녀는 온갖 진귀한 재료를 넣어 화려한 고추장을 선보였습니다. 최 여사는 기가 죽었지만 진이는 시어머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쪽은 너무 화려해요. 우리는 신발 속에서 익힌 것 같은 친근한 말수로 승부해야 합니다. 사또가 두 집안의 고추장을 맛보았습니다. 박정승댁 것은 화려했지만 금방 질리는 맛이었고 최 여사네 고추장은 한 입 먹는 순간 입안에서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듯한 감칠맛이 폭발했습니다.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 맛은 마치 밤마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빨간 발자국의 정열이 느껴지는 맛이로다. 결국 우승은 최 여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최 여사는 얼떨결에 고을 최고의 고추장 명인이 되어 상금을 휩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여사는 이제 밤마다 몽유병이 싹 나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며느리 진이의 신발 앞에 가서 고맙다는 뜻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이었죠. 최 여사의 고추장 가게 빨간 발바닥에 웬 귀티나는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추장을 한 입 맛보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맛이야. 50년 전 내가 과거보로 떠나던 날 내 고무신 속에 몰래 발라져 있던 그 화끈하고도 아릿한 맛. 최 여사는 그 사내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돌쇠 아니냐? 사실 두 사람은 소꿉친구였습니다. 돌쇠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최 여사는 그를 보내기 싫어 그의 고무신 속에 고추장을 듬뿍 발라놓았었죠. 발바닥이 화끈거려 멀리 못 가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매운맛 덕분에 잠 한숨 안 자고 달려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돌쇠는 이제 은퇴한 고위관리자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꼴을 지켜보던 최 여사의 남편 김영감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뭐라? 고무신의 고추장? 나는 평생 맹탕국만 주더니 저 늙은 여우한테는 신발에 소스까지 발라줬단 말이냐? 질투에 눈이 먼 김영감은 선포했습니다. 내 이놈을 단칼에, 아니 단장에 베어버리겠다. 나도 장을 담그겠다. 김영감은 며느리 진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진이야, 고추장이 매운맛이라면 된장은 깊은 맛이다. 내가 저 돌쇠놈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전설의 구린내 된장을 만들 테니 도와다오. 진이는 한숨을 쉬었지만 시아버지의 불타는 질투를 끄기 위해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영감은 의욕만 앞서 온갖 이상한 재료를 메주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은 향이 강해야 해 라며 삭힌 홍어와 마늘을 때려 넣었죠. 집안엔 향기로운 장냄새 대신 흡사 천년 묵은 발사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최 여사네 집에 드디어 도깨비가 똥을 싸고 갔나 보다 라며 코를 막고 지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영감, 내 고추장 손님 다 쫓아낼 작정이요? 그 썩은 내 나는 걸 누가 먹는다고? 김영감은 당당했습니다. 이건 썩은 게 아니라 숙성된 것이오. 돌쇠놈한테 이 맛을 보여줘서 기절을 시켜버릴 테다. 집안 싸움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며느리 진이가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의 고추장과 아버님의 된장, 그리고 돌쇠 어르신이 가져오신 귀한 식재료를 합쳐 대화합의 쌈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름하여 조선 최초 쌈장 배틀. 지는 사람은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돌쇠는 비장의 무기인 서해안 꽃게를 꺼내놓았습니다. 최 여사는 고추장을, 김영감은 진이가 몰래 수습한 된장을 내놓았죠. 진이는 이 세 가지를 섞어 보글보글 끓여냈습니다. 냄새는 기가 막혔습니다. 매콤하고 구수하고 달큼한 향기가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또가 심사위원으로 앉았습니다. 사또는 쌈을 크게 한 쌈 싸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고추장의 화끈함이 첫사랑의 열정이라면 된장의 깊은 맛은 조강지처의 의리로다. 이 둘이 섞이니 이것은 그야말로 부부 화합의 맛이 아니냐. 사또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며 공동 우승을 선포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배를 잡고 있던 김영감과 돌쇠 앞에 나타난 것은 30년 전 돌아가신 김영감의 어머니, 즉 진이의 시할머니였습니다. 이놈들, 내 신성한 장독대에 고추장을 바르고 감히 내 며느리 신발에 장난을 쳐? 귀신 시할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에 집안은 순식간에 한겨울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진이가 당당하게 고추장 단지를 들고 나섰습니다. 할머님, 노여움 푸세요. 옛날 할머님이 담그시던 그 장맛이 그리워 저희가 재현해 본 것이랍니다. 한 입 맛보시고 평가해 주시겠어요? 진이는 숟가락 가득 고추장을 떠서 허공에 내밀었습니다. 귀신 시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고추장 기운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창백하던 안색이 순식간에 발그레해지더니 어머나, 이 맛은 지옥의 불맛보다 더 화끈하구나 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귀신도 살아생전 매운맛 마니아였던 것이죠. 귀신 시할머니는 손주 며느리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고생 많았다. 신발에 고추장을 바르는 그 대범함, 내 손주 며느리답구나. 귀신 시할머니는 손주 며느리의 맵싸한 성격이 사실은 가문을 지키는 힘이었음을 인정하며 축복의 가루,
사실은 고춧가루를 뿌려주고 승천했습니다. 첫사랑 돌쇠는 최 여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맛을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소. 당신의 고추장은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하는구려. 돌쇠는 김영감에게 명품 꽃게 비법을 전수하고는 쿨하게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영감도 이제는 돌쇠를 장맛동기로 인정하며 훈훈하게 배웅했죠. 이제 최 여사의 고추장은 빨간 발바닥 고추장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며느리 진이는 이 고추장을 이용해 비빔국수, 떡볶이에 시초 등 다양한 신메뉴를 개발해 조선의 먹거리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밝혀지는 진이의 비밀. 사실 진이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60년 전 고추장 비법을 잃어버리고 몰락했던 전설의 궁중숙수의 후손이었죠. 가문의 복수가 아니라 가문의 맛을 되찾기 위해 최 여사네 집으로 시집 온 지략가였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이제 밤마다 신발에 고추장을 바르지 않습니다. 대신 진이와 마주 앉아 고추장에 멸치를 찍어 먹으며 수다를 떱니다.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진이야, 너 왜 처음에 내 신발에 고추장을 발랐니? 진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 팍팍해 보여서 발바닥부터 열정을 좀 불어넣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2026년. 전 세계인들이 K 고추장에 열광합니다. 뉴욕의 한 셰프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제 요리의 영감은 200년 전 조선의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발에 고추장을 발랐다는 해학적인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맵지만 그 끝은 항상 달콤하죠. 김 영감과 최 여사는 100년해로 하며 살았습니다. 김 영감은 죽을 때까지 내 부인은 고추장보다 맵고 꿀보다 달콤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죠. 며느리 진이의 지혜로 완성된 매콤달콤 고부전장은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맛있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콤하고 활기찬 하루 되셨나요? 인생이 너무 맵다고 느껴질 땐 그게 다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복채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구독 중이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야기 소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몽경야화였습니다.